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양도양수 물건을 받아서 몇 번 창업을 해봤고요. 그 중에 망한 매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5년 이상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아주 안정적인 창업 방법인데요. 대부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폭탄 같은 매물을 잘못 인수해서 전전긍긍하다가 헐값에 다시 또 팔아 넘기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잘못하면 호구되기 십상인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창업,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매출 상위 20% 안에 드는 매장을 인수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평균 매출이나 그 이하의 매장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잘 되는 매장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 매물 나온 걸 쭉 보다 보면 대부분 평균 매출 정도의 매장밖에 없어요. 간혹 매출 높은 매장이 있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매출 좋은 매장으로 인수는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매물도 없고 돈도 부족한 상황. 그렇다면 양도양수 창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목표가 평균만큼에서 내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표는 대부분 상위 10%? 못해도 상위 20, 30% 안에는 들어가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럼 그 목표에 맞는 물건을 인수해야 되는 건데 평균 매출 매장을 인수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실패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그 돈으로 신규 창업해서 모험이라도 걸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평균 매출이지만 수익률이 좋은 매장은 어떠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평균 매출이면 보통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고요. 프랜차이즈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출인데 수익률 좋은 물건 말고요. 매출도 높고 수익률도 좋은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양도양수 창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이미 매출이 다 나와 있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건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보통 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걸 알고 비싼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싼 물건을 찾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물건은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에 없는 물건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은 결국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적당한 물건을 인수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안정적인 창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도양수 창업은 창업 자금이 넉넉한 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창업 방식입니다. 세 번째, 좋은 양도양수 물건은 반드시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양도양수는 좋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돈이 되면 오토 운영을 하면 되지. 왜 매물로 내놓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인수했던 좋은 물건 중에 하나는요, 그 사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매장 하나를 정리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사장님은 암에 걸려서 매장을 헐값에 내놓은 사장님도 있었고요. 오토 운영할 역량이 안 돼서 매장을 내놓은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은 많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돈 많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빠르게 채가니까 내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죠.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는 게 용이했거든요. 양도양수 한다 그러면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장 먼저 알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은 시장에 나올 새도 없이 본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이 직접 인수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인맥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네 번째, 권리금은 2년 내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토 운영 기준으로요.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순댓국 가맹점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을 인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 운영에서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순수익은 6천만 원, 2년 순수익은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이 물건의 권리금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9천만 원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원칙은 아니고요. 저만의 기준이고 아이템이나 브랜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괜찮은 권리금은 이 정도인가 보구나,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수익 계산은 대부분 형편없이 틀리다는 걸 명심하세요. 물론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나 그걸 중개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거품이 껴있을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한 수익도 형편없이 틀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너무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요. 창업하기 전에 생각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운영하면 인건비도 최대한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재료비도 최대한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들은 툭하면 그만두고 직원들이 재료 아낄 줄도 모르고요. 인건비, 재료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판매가는 조금만 올려도 고객이 외면을 해버려요. 특히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같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게 수익 계산을 한답시고 한 달 순수익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2년이면은 1억 2천만 원으로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남는 장사니까 매장 하나를 더 늘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요. 결국 돌이켜보면 그 계산은 형편없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익 계산을 하지 말란 얘기냐? 물론 그건 아니고요. 저도 양도양수 매물을 인수받을 때 당연히 수익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어쨌든 그 물건이 좋은 브랜드고 좋은 자리에 있어서 고객들이 꾸준히 찾을 만한 가게라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반짝하는 브랜드고 자리도 안 좋다면 결국 고객은 발길을 끊을 겁니다. 여섯 번째, 매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포스 매출은 부풀리기 쉬우니까요. 카드 매출 입금 내역도 확인해야 되고요. 본사 물류 대금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역들은 파는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이려면 다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며칠 동안 매장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검증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곱 번째, 매출에서 배달 매출은 빼고 계산하세요. 배달 매출이라는 건 부풀리기도 너무 쉽고요. 수익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 비중이 높은 물건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배달 매출은 아예 빼고 계산하거나 나중에 배달을 하더라도 보너스 개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양도양수 창업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창업 자체는 쉽지만 돈도 많이 들고 좋은 매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좋은 매물을 내가 인수해서 꾸준히 잘 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창업 자체가 쉽다는 유혹에 빠져서요, 초보 창업자들이 그냥 자기 돈을 맞춰서 덜컥 양도양수 창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양도양수 창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호구되기 딱 좋은 창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급적이면 양도양수 창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들어보신 후에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